거문아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가을이 가는 게 참 아쉬웠죠. 예, 만추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만끽하셨습니까? 이제 아쉽게도 만추는 지나가고, 이제, 소설도 지나고, 이제 겨울에 문턱에 와 있고요. 이제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12월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제를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결국은 좀 이런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구구한 그 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루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비라는 말은 최근에 이제 현대 들어오면서 생겼는데요. 원래 옛날에는 뭐 강시라든지 유령이라든지 이런 말을 썼지만 좀비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은 뭐, 여러 군데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좀비라는 말이 대중문화의 하나의 언어로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상태를, 현대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또 현대 들어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그 세상의 흐름, 지금 변화되어 가는 문화, 변화되어 가는 인간의 마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게, 좀비가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비란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네, 그 좀비라는 뜻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 움직이는 시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끔찍하게 왜 또 그 살아있는 시체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자주 많이 활용하고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깊이 안 알아도, 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도 있고요. 또 알고 나면 참 재밌어요. 알면 알수록 또 여러 가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좋아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좀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또 근본적인 이제 바탕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냐 하면은 아포칼립스라고요. 아포칼립스에서 또 유래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좀비 이야기는 아포칼립스 이야기랑 같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포칼립스는 무슨 뜻이냐? 대참사라는 뜻입니다. 아까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 이야기고요. 아포칼립스는 대참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따로따로 뭐 이렇게 강연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칼립스는 대참사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참사라는 말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묵시라는 뜻인데요.
묵시는 요한계시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묵시입니다. 그 묵시는 뭐냐? 이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신의 계시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주로 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대참사라는 말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교나 이런 데서 보면 보통 뭐 사이비라든지 이단의 특성을 가진 그 좀 특이한 종파에서는 주로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무척 그런 걸 통해서 마음속에 뭘 가지게 되냐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종교적인 뭐 긴 이야기는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쪽까지 제가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쪽도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되게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대참사 같은 것이 이제 지구의 끝에는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묵시나 예언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못 해석하면 큰 잘못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 아포칼립스의 그런 일들을 이제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이후에 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 그래서 아포칼립스 후기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또 세상 살아나가는 그 상태를 포스트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스와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 사이와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살던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살던 우리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특히나 현대는 특히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핵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 이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장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현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용어가 좀비라는 것입니다. 좀비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얘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유를 듣는데 집도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면 바퀴벌레가 다니고요. 또 집 구석구석에 어떤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뭐 제 집이 오래돼 가지고 집이 좀 낡았거나 이러면 또 뭐가 다닙니까? 지까지 다닙니다. 지까지 그 하수도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저도 집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하자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털로 지를 몇 번 잡은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싱크대 뭐 배수관을 이빨로 쪼아가지고 그쪽으로 해갖고 뭐 하여튼 어디로 놨는지 그거 그 배수관을 다 교체하고 나니까 또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구멍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지가 참 영리하더라고요. 야 어쨌든 그런 저는 정말 다른 것보다 지를 너무 무서워해요. 바퀴벌레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지가 저는 왜 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난리 납니다. 지가 나타났다 하면 저는 완전 까무라칠 정도로 지를 무서워합니다. 어, 그게 음, 제가 그걸 심리적으로도 좀 분석을 좀 해보긴 해봤어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 현대라는 이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도 많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또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뭐 참사도 일어나고요. 또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바이러스 전쟁이라 하잖아요. 핵과 바이러스 전쟁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죽음을 목격하다 보니까 그 죽음을 목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용어가 좀비라는 용어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그 좀비는 어떻게 행동하는 그러면 그 좀비는 어떻게 행동하는 어, 사람을 좀비라고 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우선 간단하게는 우리가 조직 내에서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일은 안 하고 이제 뭐 자기 개발이나 뭐 회사를 위한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시간을 때워 붙이다가 아주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요즘은 또 좀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나 뭐 소설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만화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아, 좀비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좀비라 하냐 하면은 이제 시체는 시체인데 이제 시체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제 좀비 아닌 사람이 좀비에게 물리면 그 물린 사람이 또 좀비처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체는 시체인데 이제 사람하고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좀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이 가진 감각 기능과 이 좀비가 가진 저번 시간에 제가 감각 기능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감각 기능과 좀비의 감각 기능 틀리고 현대인이 뭘 추구하냐면은 좀비는 또 이상하게 힘이 엄청 세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통에 의해서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시체니까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말로 하나의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이제 힘이 엄청 세고 보통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도 좀비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좀비가 힘이 세고 막 그냥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좀비는 우리 사회에 덕을 주냐?
결론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고 그 본래 좀비라는 뜻 자체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비 같다 이러면 그게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모든 것을 힘으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을 조금씩 인간성을 파괴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성이 파괴된 인간이 또 좀비가 되고 그 좀비가 또 어떻게 됩니까? 좀비가 되면 그 좀비는 또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인간성을 파괴하고 이래서 우리 사회는 좀비가 득실하는 사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좀비 이야기 나온다는 자체가 참 슬프고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좀비 문화, 좀비에 관한 영화, 우리나라 좀비에 관한 영화도 있고 외국도 있고요, 만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이게 현대에서 지금 어떤 약간의 주류를 이루려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영화도 옛날 영화하고 좀 틀리잖아요. 뭐 기생충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영화들 그런 영화들도 보면 또 으시시하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깨뜨려 보면은 굉장히 으시시한 내용이 알고 보면 자 그런데 아 제가 오늘은 뭐 좀비에 대해서 뭐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비라는 것은 바로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그 정말 순수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 인간성 자체로 살아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좀비 같이 바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회라는 것을 뭔가 자기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불신감이 생기고 또 거짓과 여러 가지의 어떤 술수와 이런 것이 행행하는 그런 이제 세상으로 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만약 기울이신다면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묵시에서 예언하는 그런 참사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 요즘 자꾸 좀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렵지만 우리가 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런 것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는 어떤 공감 능력을 이렇게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사람은 항상 서로 그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큰 별다른 뭐 엄청난 그런 일을 해야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제 아빠하고 이제 같이 한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예, 오늘은 좀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어느샌가 좀비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택도 아닌 힘을 막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기묘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